대한민국 생존에 필수다라는 거죠. 번영을 위해서 이재명 탄핵은 어떻게 또 필수가 된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네 번째 전략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경고장이 던져진 건데요. 이재명이가 전산이 불타가지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냉보에 촬영하면서 낄낄거렸죠. 명절 연휴 다 쉬더니 현지 터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쥐어 터지니까 사라질 준비를 하는 건지 뭐 일정이 많아서 좀 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거면 그냥 내려오라는 거죠.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예비 빵제비가 갈 곳, 그곳으로 가면 이 세상은 다시 정화된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카드로 관세로 싸대고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로 쪼고 외교로 누르고 이번에 네 번째 카드 한미동맹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네 번째 전략 카드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죠. 한미동맹이라는 국가의 심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요 반미 친중 노선으로 외교 균형을 잃는 사이에 트럼프는요 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전략적 수를 던진 겁니다. 그 신호탄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사건인데요. 미친 잭 스미스냐라고 물어봤던 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요. 주한미군의 협의 없이 한미연합의 핵심 통제구역이죠. MCRC. 그러니까 제1중앙방공통제소에 진입을 한 겁니다. 1950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주한미군의 부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요 즉각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파 협정이 왜 무시되었는지 설명하라 라고 말이죠. 자, 이게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신뢰 붕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외신들은요, 이 주한미군이 동맹국인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우려를 표명한 거, 이거 대단한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우선 공군기지의 압수수색에 what the fuck 기억나시죠? 이 사안을 놓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 측만 살짝 압수수색을 했는데 내 컨트롤 하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 컨트롤 하에 있는 특검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죠. 자, 이재명 정부의 반미 성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겁니다. 동시에 에펙 정상회의, 관세 협상, 그리고 투자 조건 등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한국을 포위하기 시작한 겁니다.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던졌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패싱 당할까봐 지금 이재명 전전긍긍 사람들 마구마구 보내서 에펙 정상회담 때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자 그 사진 한 방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또 말려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관세 던지기, 환율 조이기, 외교 누르기, 이번에 한미동맹 흔들기, 이 거대한 전략은요 이재명 레짐 체인지의 일부입니다. 자, 트럼프가 우선 압수수색 사건을 어떻게 한국과 미국 신뢰 붕괴로 확대시키는지, 그리고 관세 협상과 동맹 재편을 결합한 복합 압박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반미 노선이 불러올 코리안 리스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김영윤TV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다른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윤어게인, 건국전쟁, 박정희 대통령 짱, 이승만 대통령 짱, 우파를 상징하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구독자님들께서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안심의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그 한미동맹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가리가 깨진다라는 거죠. 자, 한미동맹을 흔드는 건 뭐냐?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이 한미동맹 흔들기 압박은요 단순한 압박이 아니죠. 외교, 무역, 안보를 동시에 흔들어가지고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미국은 동맹을 흔들되
깨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메시지를 흡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해서 한국은 필수적인 전략 거점이기 때문에 절대 한미동맹을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파리들이 미국을 상대로 잽잽잽 날리고 까불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은요, 한반도를 단순한 동맹국 아닌 본토 안전의 전초기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교차하는 동북아의 요충지인 한반도가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진,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의 강화는 미국 본토의 방어선의 강화, 반대로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 본토의 방어선의 약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나라 땅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땅이 안전한 거죠. 자, 한국은요, SLBM, ICBM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저것들, 못된 것들의 전략 무기, 이 조기 탐사와 대응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SLBM, ICBM, 중국이요, 한반도 가까운 해역까지 와가지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SLBM 같은 거 던지잖아요? 미국 동부 대도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까지 접근할 경우 미국 본토 실제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요, 미국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 궤적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최전선이자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또 한국은요, 위에 러시아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방어막의 핵심 고리입니다. 미국은요, 한반도를 방파제로 삼아가지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 군사,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미군의 후방기지 전진 배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 전략의 실질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 그러니까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이죠. 중국 해군을 봉쇄하는데 한국은 공격과 방어의 양면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통합 방어 체계는요, 미국 본토로 향하는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 땅을 기준으로 저 뒤에 있는 미국이랑 가장 가까운 일본이랑 그 밑에 있는 호주랑 이렇게 우방국과 함께 통합 미사일 방어막 구축의 핵심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 허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첨단 국방 기술 있죠, 방산도 있죠, 다자 안보 연합의 조정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요, 전략적 거점입니다. 사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도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경제, 기술, 패권의 연결고리. 대한민국은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망 복원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한국의 능동적 기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파 정부가 있어가지고 함께 찐찐이 돼가지고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요, 미국은 안정적 방어 전략을 갖추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요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명확한 계산이 떨어진 거죠. 한국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은 위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캐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반미 정권이 동맹의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리스크. 따라서 트럼프는요,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정권을 흔들어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이 전략으로 이 한미 동맹 균형을 바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까지 주한미군을 확대하겠다, 이거 말 안 들으면 우리 핵심 자산들 빼겠다라고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 자산 불안을 자극할 수 있죠. 이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해석을 북한식으로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한미군이 빠지면 거기 군대 아웃소싱 해가지고 저기 중국 놈들 들여가지고 한국군 대가리수 채우겠다, 이런 말 하고 있고, 외국군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 지킬 수 없냐, 전자권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 전자권 환수는요, 이재명이가 언급한 건 진짜 패착인 겁니다. 전자권 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를 한국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과의 분열을 가능성을 키우는 거죠.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어디냐? 시장입니다. 코리안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거죠.
한국 땅 위험한데 투자했을 때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불확실성과 군사안보 불안은요,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제 신뢰도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문에 미국의 해구산이 접어지는 겁니다. 안보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불안을 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국내 이슈로 정치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한국 내부에서는요,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불안,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킵니다.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접기 시작하면 정권 교체는 자연스럽죠. 우리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 문재인 때 느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던진 건 뭐냐?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신뢰 없는 동맹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한미동맹 흔들기는요, 단순한 군사적 감축, 외교적 냉대 그거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내부 결속력을 동시에 겨냥하는 복합적 전략인 거죠. 미국은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입니다. 원칙을 강화하면서 고립주의 노선을 걷고 있죠. 그런데 동맹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적 동맹 유지, 자국을 강화시키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동맹을 선택한다. 트럼프의 목표는요, 이재명 정부를 불신하고 제끼고 한미 동맹의 전략적 구조를 어디에 미국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국 소유에 대한 언급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움직이고 결정하는 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재명에게 보내는 경고장과 시험입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파괴하지 않지만 믿을 수 없는 정권은 교체해서 동맹을 정상화하겠다.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함께 갈 때 번영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에 필수다라는 거죠. 번영을 위해서 이재명 탄핵은 어떻게 또 필수가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다시 한미 동맹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빨갱이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왜곡 없는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